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2월 달에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소통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도 2025년 시작되고 한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갔죠. 이제 2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월 소득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 아마 많은 20대, 30대 직장인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절제와 저축이 몸에 밴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뭐 과소비를 하진 않지만 에이 뭐 그렇게까지 막 사소한 거는 막 절약 안 한다라고 하는 분,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금액으로 비교를 해볼 테니까요. 영상에 잘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5세에 사람이 60세 때 은퇴해서 지금 돈으로 한 350만 원 정도를 평생 쓰려면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야 하느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아야 하느냐라는 영상이 있었죠. 이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1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억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고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셔도 된다는 게 미래 가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13억이 아니라 25년 후에 13억 정도 있으면 된다. 25년 후에 13억이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숫자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래 가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다라는 거죠.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20년에 그 직장인들에게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하냐라고 물어본 설문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설문 결과가 직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축을 했다가 65%, 저축을 하나도 안 한다가 35% 정도 나왔습니다. 저축한다가 64.7%. 저는 깜짝 놀란 게 뭐 저축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있을 수 있는데 저축을 안 한다가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축을 안 한다?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영화 아저씨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일만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이러면서 내일만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사가 있더라고요. 무섭죠? 오늘만 사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몰라 내일은 이러고 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실 저축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치제 과도한 소비 때문에 내가 저축을 안 한다? 뭐 진짜 인생 계획 자체가 미래에 나는 반드시 그지가 되겠다라는 무슨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면 저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30대는 평균 76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76만 원. 이게 참 애매합니다. 76만 원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1억 만들기 저축. 적어서 5년 정도를 하려면 증액저축 기준으로 첫 번째 해에는 130만 5천 원 정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금액인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균의 함정이에요.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는 평균을 내서 그렇지 이거보단 조금은 더 할 거예요. 조금은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5.3%가 무저축인 거를 감안하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면 아마 월 평균 300만 원대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평균 90에서 10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자, 90에서 100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 쓰는 거죠. 어디다 쓸까요? 일코노미 뉴스 2024년도 4월 보도에 보니까 300만 원대의 월급을 타는 사람이 한 2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를 어디다 쓰느냐라고 보면 한 46만 원은 식비.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서 낮은 거지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예요. 교통비로 30만 원 쓴다. 근데 여기서 교통비로 30만 원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뭐 매일같이 택시를 타지 않는 한은 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만 원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차가 있다는 얘기죠. 300만 원대의 직장 생활하는데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교통비가 10만 원 이하로 끝나진 않죠. 주유도 해야 되고, 그죠? 아무리 안 탄다 그래도. 주거 비용이 24만 원, 문화 레저 비용이 20만 원, 그 다음에 의류나 패션에 10만 원 이렇게 돼요. 다 더해 보면은 130만 원 정도 됩니다. 130만 원 정도 되면 어떤가요? 나머지 70만 원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마 70만 원은 여기에 없는 계절 지출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벤트나 여행이나 뭐 자동차 보험료나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 경조사 챙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한 달에 월 평균 50에서 70 정도는 계절 지출로 쓴다. 요 정도의 규모로 쓰는 게 월 소득 300만 원대의 직장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내 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결제가 장착이 돼 있는 사람과 장착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와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먼저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거. 자, 점심이죠. 점심. 제가 늘 강조하는 매 끼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적어도 이틀, 3일은 먹고 하루나 이틀만 나가서 외식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루에 만약에 나가서 안 사 먹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싸온다면 하루에 한 6,000원 정도 절감이 될 수도 있죠. 요걸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다고 보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5만 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5만 원 뭐 큰 차이도 안 나네. 근데 이게 잘 지금부터 봐주세요. 이게 5만 원이 5만 원으로 끝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택시인데 택시는 저는 전혀 안 타다 보니까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택시 기사님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택시를 꼭 필요해서 타는 건 괜찮다 그랬죠. 근데 막 그냥 한 정거장인데 귀찮은데 그냥 불러서 타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본 요금 택시를 탄다. 5,000원 정도 택시 요금이 나가던 사람이 나 택시 그런 건 안 탈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2만 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2만 원? 그렇게 크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8번째. 하루 커피를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합니다. 한 잔은 테이크아웃 해라. 근데 2잔, 3잔은 이거 안 된다. 만약에 2잔, 3잔, 아니 내가 직장인이 커피 마시는 것까지 내가 이거 통제받아야 돼? 이러고 그냥 2잔, 3잔 먹는다. 이거 과소비 아니죠? 예, 과소비는 아닌데 뭔가 절제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매일 3,000원 정도인데 이거 4주 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한 6만 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7번째, 월소득 3% 이내로 예산을 만들어서 이벤트 비용을 쓰라고 했는데 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분이 3%라고 하면은 뭐 한 10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 11만 원이면 1년에 120, 130 정도를 이벤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야, 그 10만 원, 11만 원 이벤트 비용을 1년에 120이면은 뭐 모자라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가족들한테 쓰다 보면 이게 모자라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 생일, 또 형제 생일, 친구 생일,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나요? 기념일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2월 달에 발렌타인데이 있죠. 3월 달에 화이트데이 있죠. 그죠? 뭐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있죠. 뭐 이런 것들 따지다 보면은 이런 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정신줄을 놓고 있게 되면은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나간다. 근데 이거를 내가 딱 120 안에서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가 차이 날 수도 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계절마다 신상옷 사는 거를 경련제로 바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절마다 그래도 하나씩 뭐 비싼 백화점 가서 옷은 안 사더라도 옷을 사게 되면 최소한 분기별로 30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한 달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작년 봄에 옷을 샀으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그죠? 작년 여름에 옷을 안 샀다 그러면 올해 여름에 티셔츠 한 장은 사라. 몇 장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적어도 월 10만 원 정도는 절약이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가 가벼운 절제예요. 가벼운 절제. 가벼운 절제라는 게 뭐야? 돈이 가볍게 절약된다가 아니라 그냥 괴롭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절약. 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안 한다 그래갖고 무슨 막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거나 막 진짜 막 궁핍해지 이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라. 그러면 사소한 것에 대한 가벼운 절제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한 달에 28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 근데 사실 절약이 아니라 28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연간으로 말하면 340만 원이고, 그죠? 5년으로 말하면 1,806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가벼운 절제의 힘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걸 하는 사람은 무거운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사소한 거 옷도 좀 경련제로 사고 이벤트 비용도 한 3% 이내로만 쓰려고 그러고 커피도 한 잔 이상은 안 먹고 택시도 안 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위에 보여드리는 좀 묵직한 거 뭐 예를 들면 차를 산다, 여행을 간다, 그 다음에 비싼 집에 거주한다, 그 다음에 문화 레저비로 돈을 많이 쓴다 뭐 이런 어떤 무거운 것들도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예를 들면 이 가벼운 거를 참아내는 절제의 힘이 장착된 사람은
이 무거운 것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차를 비싼 차 타고 그 다음에 뭐 여행을 좀 과하게 가고 주거 비용도 많이 쓰고 식생활비도 많이 쓰고 문화레저 비용 쓴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소한 거 이거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가 위에 5개 말씀드리는 거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야. 그죠?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야. 주거 비용이라든지 문화레저비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면 좋지만 뭐 못한다 그래서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밑에 5개 계절마다 신상 옷은 경년제로 산다. 월소득의 3% 이내로 이벤트 비용을 쓴다. 커피는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한다. 택시는 되도록 타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가능하다. 야, 이것만 하자. 자, 사소한 절제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가 모여진다고요? 5년 동안 1,806만 원이 모인다. 딱 1억만 모읍시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1억 만들기, 1억 모으기의 레이스는 계속돼야 되는데 무려 이 가벼운 절제 스킬만 여러분이 내 몸에 장착했다 하더라도 무려 1년 이상을 1억 모으기를 앞당길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5년 걸릴 걸 4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도 이제 1월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2월이 시작되고 곧 봄이 올 겁니다. 이제 2025년도가 본격적으로 레이싱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올해도 딱 1억만 모으실 수 있는 마인드로 가신다면 그게 금리형이든 뭐 S&P 500에 프로 정도 넣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저축의 속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수익률의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절제를 사소한 절제를 몸에 익히는 것만으로도 1억 모으기를 무려 1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